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기분이 죄송합니다. 제 기분이 또 고3 때 그 선생님 또 생각납니다. 제 기분이 미친년 널뛰듯이 하네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또 당사 앞에서 집회가 있고 또 그 리더 하시는 분이 다음 주에 이제 서명운동을 100만인 서명운동은 그 본인 이름을 걸고 혼자서 하시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와, 대박. 어쨌든지 그 김진표한테 그 이재명 지사님 무죄라고 하는 그 서명을 받아내시겠답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대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너무 신납니다. 우선 천천히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참, 그 선생님 꼭 찾아뵙고 싶은데 술을 너무 많이 잡수셔가지고 돌아가셨답니다. 속상해 죽겠습니다. 뭐 미친년이 너를 뛰든 뭐 강아지가 난리를 치든 뭐 어쨌든요. 늦게 나중에 알았는데 그날 당일날은 몰랐는데 이재용이 부씨를 만났다군요. 웃겨갖고. 그러니까 22일 날 얘가 이 네오콘 그 뉴라이트예요. 얘가 그러니까 뉴라이트 통일 반대 세력이죠. 홍석현 따까리 돈 받아먹고 움직일 테니까 홍석현의 따까리 글로벌 네오콘들 따까리 부시가 들어온 게 5월 22일이고요. 5월 23일이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10주기였고 그랬죠? 근데 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리 대통령님께서 그 신약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이런 문제를 갖고 그 컨퍼런스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컨퍼런스를 하고 이러신 게 그 날짜가 우리 대통령님 기일입니다. 그러니까 22일 날 오후에 입국을 해서 부시가 이재용을 만났다네요. 이재용이 부시 숙소로 가가지고 만나고 23일 오전에 부시가 우리 소중한 감히 꼴값을 떨고 우리 소중한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나고 오후에 그 10주기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북한 꼴값을 떨고 북한 인권을 들먹거리고 통일을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은 흡수 통일.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요. 뉴라이트 법륜이 쓴 책이 그 오마이뉴스가 거기 가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반만 하는 매체입니다. 오마이뉴스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오마이뉴스의 뭐 사장인가 그 사람이 정리해서 만든 그 대담집 그 백문백답인가 거기 보면요. 반만 읽고 나머지 반을 안 읽은 사람들은 와 정말 법륜 그런 애국자가 없습니다. 진짜로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다 읽으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을 겁나 들먹거리면서 그러니까 흡수 통일해야 된다. 여기까지 진도 나가는 건 이준석이죠. 나발거리고 돌아다니는 이준석. 아이고 참나. 걔는 진짜 무슨 댓글에서 봤더니 뭐 이 새끼는 하버드를 지하로 들어갔다 나왔냐. 그런 댓글 달려있는 거 보고 막 웃었었는데 뭐 하버드 걔는 정문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하버드 뒷문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요. 기부금 이런 거 말고도 뭐 익스텐션 스쿨이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좌 뭐 이런 거 다 개설돼 있고 뭐 이렇게 여차저차 어쨌든 또 쓸데없는 말씀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법륜이 진도를 안 나가지만 이제 나중에 찬찬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뭐 고려 연방제 이봉규 씨는 고려 연방제가 무슨 빨갱이 얘기인 줄 알고 아우 답답이 정말 아우 진짜 그분은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무슨 박사님이라 그러시는 것 같던데 죄송합니다. 이 앞에 이 트럭이요 이 기관차가 이게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석이 있기 때문에 이거 토마스 차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2살 때 갖고 놀던 거. 여기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주렁주렁 그러니까 붙일 수 있는 걸 다 붙여본 겁니다. 이거는 제 가방 끈인데 우리 멍멍이 큰 놈이 코카 스파니엘이 물어 뜯어가지고 국민의 기차가 칙칙폭폭 나가는 겁니다. 길을 비켜라 이 잡것들아. 유시민. 어쨌든요. 왜 만났을까요? 22일 날. 그 대통령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아, 나 지금 구속될지도 모르는데 얘기 좀 잘해주세요. 부시 아저씨, 플리즈 이러면서 뭐 기부금 줬을래나요? 뭐 현찰로 뭐 달러를 바쳤을까요? 그 부시가 그래요.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오전에 면담을 했잖아요. 우리 대통령님을 감히 꼴값을 떨고 만나 주셨죠. 우리 대통령님이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의 뇌피셜 속에서요. 그래서 아, 이 삼성이 이게 그 리더가 그렇게 되면은 좀 뭐 국가 경제 같은 거에 뭐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딴 식으로 부시가 뭐라고 떠들었을까요? 우리 대통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법과 원칙에 아니 법과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김영삼 비슷해 김무성 같네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잘못하거나 불법적으로 한 일이 없으면 해결이 될 것이고 뭐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멋쟁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요. 뭐 저의 뇌피셜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둘이 만난 거는 지금은 뭐 얘가 무슨 한반도 통일을 흡수 통일을 어떻게 할까 뭐 그거 갖고 꼴값을 떨고 부시를 만났을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제 나 빵에 좀 안 가게 해주세요 아저씨 플리즈 이 지로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 고운 말을 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MBC를 엠빙신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저렇게 써놓은 거는 아직도 못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근데도 최소한 MBC가 가장 멋있게 이재명 지사님한테 그동안의 그 보도 태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7시 반부터 뉴스를 봤죠. 뭐라고 떠드나 어제 한번 보자. 무슨 요일이었겠어요? 5월 16일 날이요. 봤더니 MBC가 그날 첫 뉴스가 이상호 기자님 너무 그립습니다. 이상호 기자님 현찬 아프지 않으시면 이렇게 하셨을 텐데 틀림없이 이거 비슷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딱 한 게 국회의원 10명이 그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법안 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했다고 뭐 법사위에서 지금 걸레 같은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절대 통과 안 시켜주지만 어쨌든 그 법안을 발의했다는 거는 이재명 지지를 선언한 거죠. 그거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도립병원들에서 쭉 여기저기 있는 데서 하고 있는 걸 소개를 하고 당연히 의사가 동의할 때죠.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환자와 의사가 동의할 때 수술할 CCTV를 켠다라는 거에 동의하는 찬성하는 경기도민의 퍼센테이지가 94%라는 보도를 딱 하고 나서 이재명 지사님 무죄 석방된 보도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것들이 좀 정신을 차리는구나, 좀 정신을 차리나? 라는 각도에서 지켜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BC 사과법은 그랬고요. 표시가 나지 않았지만 그 JTBC는 그날 이제 탑뉴스 아니었고요. 첫 번째 꼭지 아니었고 뭐 세 번째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손석희 앵커는 어떤 식으로 이재명 지사의 지위, 위치를 자리매김했냐 하면요. 무죄를 이제 드라이하게 딱 보도를 하면서 향후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민주당 안에서 자기 자신의 정치 행보를 넓혀갈 것인가 이것이 주목된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매우 객관적이거나 아니면은 듣기에 따라서 뭐 저따오식으로 말을 하냐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 이재명 지사님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민주당 안에서 얼마든지 자신을 중심에 놓고 자신을 정점으로 하는 자기의 정치적인 파워를 키워나갈 수 있는 위치가 당연히 됐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KBS는 아예 요새는 안 봅니다. 제가 실수로 KBS를 정식으로 불렀네요. 개비스. 왜 안 보냐 하면요. 5월 16일 날 무죄 선고가 났는데 그 전주에 뭐 본래도 뉴스를 아예 안 보고 있긴 하지만 그 전주에 무슨 다큐 프로그램인지 뭔지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그 인권이요. 전가의 보도라고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이데올로기로 타락해버린 그 인권 이슈를 마구마구 또 이제 떠들어 제끼면서 꼴값을 떨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구정신보건법, 저도 이제 우리 지사님 덕분에 정신보건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구정신보건법이 왜 개정이 됐죠? 환자의 인권 문제, 환자의 인권 문제를 앞세워가지고 환자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게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잖아요. 참. 아니, 다른 병도 아니고 정신이 흐트러진 그 정신이 완전히 산란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면은 뭐 양극성 정동장애 같으면은 뭐 그 조울증이라고 하는데 그 조증이 극에 달했을 때 막 펄펄 뛰고 그러니까 그 저의 친구의 후배가 그 운동 하면서 옛날에 운동권이었던 그 후유증으로 양극성 정동장애인데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요. 경찰서에 몇십 번째 지금 들락날락 평생을 그러고 있는 후배 걱정을 하는 저의 대학 동기가 있거든요. 그 어쨌든 그렇든가 아니면 조현병도 이제 그 극에 달했을 때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자기가 입원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을 하죠, 여러분? 김영환 그 미친 또라이 등신도 법정에 나와가지고 그 개소리만 계속하고 있던데 암만 치과 이빨 의사도 의사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은 있는 놈이 아유 참 기가 차서 그거를 막 강조하면서 환자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근데 이제 그 뭐 돈 문제나 이런 거 갖고 그 악용하는 강제 입원시켜버리고 뭐 딸내미 뭐 그 집안에서 반대하는 남자한테 뭐 시집 못 가게 하려고 뭐 정신병원에 가두고 뭐 이런 스토리 있잖아요. 부모 돈 뺏으려고 정신병원에 자식들이 가두고 뭐 그럴 경우가 있겠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딨고 그런 경우를 그 퍼센트를 따져봐야죠.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용되는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어쨌든 얘기 길어지는데 끊고요. 거기에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개비스가 쥐어 떠들고 있더라고요. 정말 확 쫓아가가지고 와 진짜 그 이제 저는 출연 뭐죠? 그 시청료 내는 게 제가 협박할 수 있는 유일한 거기 때문에 시청료를 또 끊을까? 아, 진짜 짜증난다. 확 끊어버릴까 하다가 또, 근데 우리 용디도사님이 라디오에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디도사님을 또 2시간 동안 저녁 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응원을 해줘야지 이러면서 또 안 하려고 시청료 그냥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MBC가 이렇게 사과를 하더니 이번 주 PD 수첩에서 그 이제 그 조현병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이 우리 지사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형님 고인이 돼버리신 형님을 이제 우리 지사님은 당신의 가족이 아니면 집행을 하셨을 텐데 왜냐하면 자치단체장 이런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법에 따라서도요. 바뀌기 전에. 그런데 당신의 형님이시라서 그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낄까봐 못했다고 더 이상 못했다고 그래서
그 노모님께 더 이상 못할 것 같다고 강제 진단을 해서 입원시키는 걸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노모님께서 그럼 우리 재선이는 어떡하냐고 그러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재판 과정에서요.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 중이었는지 까먹었습니다. PD수첩이요. PD수첩에서 그래서 국가기관이 그 조현병이 인종과 국가에 상관없이 전 국민의 1%로 잡힌답니다. 평균이.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조현병 환자가 인구 5천만의 1%면 50만 명이거든요. 그 50만 환자입니다. 병을 앓고 있는 환자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지금 그러니까 복지국가라고 했을 때 사회안전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회안전망에서는 그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간적인 삶이 보장, 즉 생활이 경제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건강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죠. 그래서 건강을 국가가 사회 안전망 속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보장을 해주고요. 국민이 건강하게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민이 건강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무슨 무슨 외제차를 사달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속에서 특히나 신자유주의라는 이 폭압적인 부익부 빈익빈 이 진짜 파쇼적인 이런 글로벌 시스템이 30년 이상 진행되어 온 이 끝에 우리가 서 있는 건데 여기서 기본소득 그 다음에 많은 있잖아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무슨 연금 이런 식으로 짝짝 이렇게 중층적으로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밀려난 아무 잘못하지 않고도 그 돈과 그 권력 이런 거에 의해서 파쇼적으로 학대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국민들 몇 퍼센트나 될까요? 최소한 20%가 넘을 겁니다. 20%는 잡아야 된다고요. 경제 지표에서 숫자로 나타나는 그 소득에서 하위에 잡히는 그러니까 적은 쪽에 잡히는 상위 하위 이 개념도 철폐해야 됩니다. 돈 있는 놈들은 상질이고 돈 없는 사람들은 하질이라는 이런 암묵적인 그 매우 묵시적인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제 고액 아니 그 다액 소액 이렇게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많고 적고의 개념으로 따져야지 높고 낮고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이데올로기입니다. 어쨌든 그 소득 지표에서 적은 쪽 20%에 잡히는 이쪽은 국가라는 시스템이 그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건강과 경제의 문제 속에서 50만 명이나 될 수 있는 조현병 환자들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촘촘히 더 많이 해야 한다라는 방송을 PD수첩에서 하더군요. 정말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정책들이죠. 그러면 이재명 지사님이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더 잘나서 혼자 잘나갖고 그걸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정말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경기도가 인구의 20%가 넘게 경기도에 있지만 전체를 책임지시는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전체에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전체. 여기 전체라고 하면 5천만 명 중에 의쟁이 뜨쟁이 개새끼들 같은 상위가 아니라 그 극소수 1%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의 앞잡이들 다 있잖아요. 그 지금 민주당 구더기가 얼마나 득실거립니까? 근데 경기도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님의 친화력과 협상력 이런 것들 갖고 도에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랑 똑같은 겁니다. 사이다 고구마일 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재명 지사님을 보고 최전방 공격수로서 너무나 훌륭하게 잘 진행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나 입장으로서는 당 전체를 보고 그랬을 때 무슨 당 전체를 본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에 그때도 전부 다 당이 다 좋은 새끼들만 있어서 당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 전해철, 홍준표 이런 개새끼 아니 홍준표가 아니죠. 김진표
전해철 이런 개새끼들이 득실득실하는 그런 것들을 다 끌어안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그렇지만 한 가지 명백한 것은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 다시 독재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들, 즉 요번 5.18 때 독재의 후예 세력이라고 딱 명명하신 그 집단들, 그 세력들이 준동해서 다시 독재로 돌아가고 싶으면 나를 밟고 가야 할 것이다. 배수진을 치신 거죠. 이것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배수진이요. 지금도 대통령은 마찬가지 포지션입니다. 우리 지사님은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두 분 다 공자의 대동세상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자의 대동세상, 대동 함께 잘 사는 나라, 대동세상 이거는 막스주의가 아닙니다. 막스 레닌주의 빨갱이 그게 아닙니다. 공자가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대동세상이요. 막스 레닌주의. 공자요. 2600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거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대동세상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여전히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진짜 친화력 협상이 대단합니다. 그 경기도 그 더러운 밭에서 그 삼성이 다 잡고 있고 남경필하고 김진표 전해철 다 경기도인데 그거 다 처먹고 이러던 데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진짜 대단합니다. 싸움이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켜보면서 MBC를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근데 뉴스도 열심히 봐주고 싶은데 그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라 그 기자들의 뭐 분석력이랄까요? 그러니까 뉴스의 핵심을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들까지를 고려하면서 체계적인 그 시스템의 본질을 꿰뚫는 그 분석력에서 거기서 손석희 앵커를 따라가지 못해서 뉴스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분발해 주십시오. 개비씨 니들은 반성해라 똑바로. 응? 그리고 그 용디 씨를 김용민 씨를 좀 키워봐. 그리고 오늘 밤 김재동인지 그 쓰레기는 웬만하면 그 치워라. 그리고 저널리즘 토크쇼 무슨 뭐 자기들끼리 뭐 제가 그만 얘기하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민주당 사업 집회가 조금 있으면 또 열릴 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마침 또 다스베이다에서 저기가 나오시더군요. 그 노사모에서 정말 결정적인 일을 하셨던 그분께서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의 기차를 그분께서 이번에 출마하기로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 스토리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웃겼던 게 처음 만나셨을 때 노무현 대통령님한테 봉투도 좀 돌려고 그래야지 선거 그렇게 해갖고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셨더니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냥 가셨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냥 정치가 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연인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정치인을 만나서 그분 노무현 대통령님 정치인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알아봤습니다. 명패 집어던질 때. 아, 저분은 정치를 하셔서 될 분은 아니다.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다. 천성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정말 아이고. 근데 정치인도 과정 속에서 커가고 그리고 저 같은 아줌마도 성장하고 그러니까 지지자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도 지금 그 노회찬 의원님 그렇게 떠내려가시는 걸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이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눈에 불을 켜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우리는 이제 작전 세력들 뭐 이런 것도 다 털어냈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리더십 정말 짱이신 그분이요. 그러니까 목소리 우렁우렁하고 근데 그분은 이제 제가 처음에 뵀을 때 좀 깝깝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분도 진짜
많이 달라지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정말 그 나 잘났네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진짜 리더십이요. 그걸 진짜 원칙적으로 정말 갖춰 나오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응원합니다. 그 이제 그 뭐죠? 그 서명 운동한 그 탄원서 1심에 안 내기로 한 이거는 저는 그분이 결정하신 거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그분이 주도적으로 결정하신 거라고 절대 못 믿겠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하고 또 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하는 거라는 거를 뭐 법리상으로 보통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경험이 없으셔서 잘 모르셨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그분 방송을 열심히 들으면서 어제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네요. 너무 좋아서 댓글은 처음으로 달았는데요. 좀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권리당원하고 대의원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 우리의 지위가 당원의 지위가 좀 다르잖아요. 처지가. 근데 여기서 좀 작전 세력이 아닌 일반 이재명 순수 지지자들 이재명 적극 지지자들 사이에서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서로의 입장을 좀 헤아려서 생각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또 주제 넘은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요. 일단 이제 저 경상도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되게 먼 데서 오시잖아요. 근데 아마 거기 대의원도 계시나 봐요. 근데 대의원이 갖고 있는 당 내에서 갖고 있는 권리가 권리당원 몇십 명의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대의원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시의원 혹은 도의원 이렇게 시스템 속에서 정치 시스템, 정치 행정 시스템 속으로 참여를 하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있으신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대의원이나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만약에 대의원 우리가 지금 권리당원으로 마구마구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을 밀어주고 이재명한테 딴지를 걸고 여기 이름 다 적었는데 이런 새끼들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무슨 낙선운동을 벌일 정도까지 지금 민주당이 형편이 좋은가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구더기들을 몰아내야 되지만 이 민주당에서 구더기 떼거리들 그 그룹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면 그 세력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이 일이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그리고 김어준 같은 언론인, 손석희 이런 앵커 같은 언론인들이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이 자한당 때려잡기 그거에 피해를 입힐 만큼 넘어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전선이 2개입니다. 독재의 후예들을 까부셔야 되는 전선이 이게 진짜 더 중요합니다. 아니 더 중요하다기보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것과 그리고 이제 제가 서 있는 그러니까 이제 당 내에서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의 파워 힘을 키워나가는 이 전선 2개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총선을 놓고 독재를 때려잡는 것, 즉 자한당의 의석수를 최대한 줄여버리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무리 개새끼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해철이 경선에서 떨어질까요? 글쎄 모르겠는데 전해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더라도 만약에 전해철이 그 지역구에서 경기도에 있는 자기 지역구에서 또다시 경선에 이겨가지고 민주당 대표로 나가면 우리는 일단 전해철이를 찍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만약에 전해철이 싫다고 이해 안 되니까 자한당으로 가자라고 난리를 치는 인간이 있다면 그게 이제 작전 세력이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 대의원을 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안에 대의원을 만약에 그게 경상남도다 그러면은 경상남도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 당에서 어떤 지역의 대의원 이러면 김경수 지지를 당연히 해야죠. 김경수가 더불어민주당 도지사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지를 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시의원, 도의원 이거 해먹으려고 그 대목에서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은 결국은 정당 정치 속에서 조직된 힘을 갖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조직된 시민의 힘이다. 시민이라는 표현을 왜 쓰셨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군, 면, 읍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직된 국민의 힘입니다. 나라를 바꾸는 것은 조직된 국민의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바꾸는 조직된 국민으로 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무슨 빨갱이도 아니고 그 테러 세력도 아니고 무슨 기동 타격대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폭력적인 무슨 기습 시위를 벌여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우리들의 유권자로서의 국가의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권리를 오늘 이제 당에 우리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이게 이재명 지사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냐 아니냐 이게 먹물근성입니다, 여러분. 먹물근성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아이고 내가 아줌마니라 세상 없어도 대학도 나오고 뭐 영어를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고 샬라샬라거리게 됐을까요, 여러분? 네, 쪽팔려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요. 저 같은 사람은 이딴 식으로 이렇게 대가리를 쓸데없는 거에 복잡하게 대가리를 굴리는 이런 습성이 몸에 배나 봅니다. 생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요, 엄청 여동생으로 생각하는 걔는 나를 많이 구박할 때가 많은데 걔는 어쩐대요. 야, 유시민 들어오면 어떡해. 그러면 걔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걔가 언니 민주당에 무슨 새가 있다고 민주당을 기어들어와. 그거는 불가능하지. 걔는 못해. 이러거든요. 와, 대박입니다, 진짜. 어쨌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하고 저기 판결 나기 전주 토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한테 뭐가 도움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이건 모르겠고요. 그거는 생각하기도 싫고 우리는 우리 당원의 권리로서 유권자의 권리로서 민주당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 이해찬 당대표는 뭐 의원 73명 뭐 그거 서명서 받아냈다. 뭐 그거 갖고 지금 땜빵하는 건가요? 안 됩니다. 왜 지금 항소해서 그것도 수원법원 수원은 개새끼들의 경기도가 개새끼들의 텃밭이잖아요. 그 왜 그래요? 거기에 태영건설 건설 토호 중에 1등도 거기 있고 또 뭐 있어요. 삼성이 공장이고 뭐 용인이고 나발통이고 전부 다 수원에 있어가지고 김문수, 남경필 세월이 몇 년입니까? 16년. 그 다음에 도당위원장은 전해철 개새끼. 그러고 지금 아무튼 그거 다 있는 거기에서 재판을 받으실 텐데 2심을 거기서 또 무슨 야류를 어떻게 부릴지 아무리 이제 근거가 한 개도 없지만 정말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십시오.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뭐 이렇게 여론조사를 갖고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갖고 뭐 말이 많은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작년 당대표 때는 진짜 개판으로 했지만 그거 빼놓고는 잘 봐야 되는 게요. 경향성, 일관성 똑같은 방식으로 매일, 그러니까 미국의 라스무센 리포트 제가 해드리는 거기는 사흘치를 누적하거든요. 근데 그거 따라하는 게 저기라고 했고요. 리얼미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잘 봐야 되는데 민주당 지지율 폭망했을 때가 이재명 지사님하고 관계가 있고요. 민주당 지지율이 폭등했을 때가 지사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한당의 뭐 나배경원 막말 시리즈 그것도 있지만 팍 올라갔을 때가 지사님이 무죄 받았을 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날짜 뒤져보지 않았지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비실비실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노빠들이 설쳐서 그렇습니다. 노빠한테 부시가 왜 5구 6갑 지랄 연병을 합니까?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뭐 바보 등신 개 돼지로 아직도 보이시나요? 민주당 분들 리얼미터를 갖고 뭐 어쨌다 극문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작전 세력이요. 이재명 파리하는 작전 세력에서도 뭐 김어준을 뭐 극문동에다가 양정철하고 섞어가지고 취직을 시키고 리얼미터가 거기에 관계가 있다고 리얼미터 욕을 겁나 해대던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그러면 권리당원의 입장에서 그 이제 권리당원 내가 지금 대의원인데요. 내가 그 민주당의 대의원인데 당사 앞에 가가지고 당은 각성하라 이런 거를 물론 거기 참석을 할 수도 있지만 하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제가 길게 말씀을 좀 길게 주절주절거리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대의원 당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 일을 하면서 대의원하고 그럼 우리 같은 풀뿌리 정말 너무 선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시의원 되고 도의원 되면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당 내에서의 그러니까 대의원은 대의원을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리고 당 내 전국적인 시스템이 민주당 안에 있는데 이렇게 그 대의원들이 지지하고 규합을 하는 게 이재명 지사님한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임종석 같은 이런 쓰레기 개 또라이 새끼들이 대의원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받고 돌아다니는데 걔네들이 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그 몰아내려고 우리 지사님을 몰아내려고 눈깔이 시뻘건 애들이잖아요. 삼성 뭐 이런데 그 다음에 뭐 중흥건설 돈도 받아 처먹었을지 그런 데서 돈 받아 먹고 그러면 그딴 당내의 대의원 세력들하고 맞서서 확실하게 왜냐면 이재명 지사님을 미는 게 당에서 이재명 지사님을 지키는 게 우리 국민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이재명 지지자들 욕을 한다는 사람들도 뭐 유시민이 어쩌고 저쩌고 유시민도 무슨 유시민이 지가 결자 해지 지가 잘못한 게 그 2라운드 이재명 잡아주기 2라운드 그 뭐예요? 그 무슨 선전포고 그러니까 파이어 이렇게 뭐 발사 이렇게 신호탄 올린 게 유시민 아닙니까? 어디 꼴값을 떨고 이재명은 여기까지를 불러대요? 다 끝났는데 지방선거 다 끝났는데 그게 당대표 선거 때까지 김진표 다 준동하게 만든 그 포문을 연 게 유시민인데 아니 유시민 지지자들은 생각을 좀 해보라고요. 잘못한 사람이 똥 싼 놈이 내가 똥 쌌다 자백하고 잘못했다 냄새 풍겨서 이렇게 해야지 뭐 나처럼 이재명 지지하고 그러면서 유시민이 그따구 소리 한 거를 굉장히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뭘 어쨌다고 우리를 갈고요. 그건 순서가 틀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말 삼천포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가서요. 이렇게 그 무조건 어떤 시의원, 도의원 같은 거를 감투를 쓰려고 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자기가 출세하는데 이용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 파리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볼 일은 저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조직된 국민의 힘을 의 최종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느냐? 현재로서는 저는 민주당을 우리 걸로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을 우리 걸로 먹어야 된다고요. 무슨 임종석, 전해철 이런 개새끼들이 갖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조직을 우리 걸로 잡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서 진도가 더 많이 나가가지고 뭐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 여기서 이제 근데 뭐 민주당사 앞 집회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개소리를 떠든다거나 아니면 선당 후사 이따우 개소리를 막 매우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사 앞으로 가는 집회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사람을 본다면 저는 안 믿습니다. 의심합니다.
작전 세력일 가능성이 있다. 왜 말리냐? 선당후사 연병을 떨라 하십시오. 이재명 지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원칙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속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노무현이라는 정치인 아닌 정치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도 그분이 대통령을 하셨습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을 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모르셨거나 대통령이 뭐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처음부터 모르셨거나 아니면은 알고도 어느 순간에 포기하셨거나 아무튼 그런 그분은 영원한 바람, 흘러가 버리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바람이죠. 뭐 노빠, 유시민 이런 그지 발사계 같은 애들이 뭐라고 찍고 까불고 육갑을 떨어도 그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냥 그분이고 그분은 이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겠죠. 어쨌든 그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강물처럼 함께 가자라는 이것이 실현되는 일련선상, 동일선상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죠? 이것에서 이것 속에서 이재명 지사님의 세력이 민주당 안에서 커지게 우리가 민주당을 먹으려고 우리가 먹어야지 언제까지 전해철 김진표 이런 더러운 새끼들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들 자리만 꿰차려고 하는 도저히 불투명한 무슨 운동권? 언제적 운동권이요? 운동을 언제까지 했는데 얘들아 니들 입이 있으면 양심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야 니네 운동 그만한 게 언제니? 한 운동 운동 안 한 지 지금 한 30년 돼가지 않냐? 얘들아 민주당 안에 있는 운동권 출신 얘들아 좀 운동권? 참 기가 차서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대의원 이런 분들은 그냥 민주당사 앞에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혹시 누가 막 그걸 주장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좀 이상하다 왜 그러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솔직한 게 최고입니다. 솔직한 게 나는 지금 당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그러고 대의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한테는 좀 쉽지 않은 일이니까 나는 좀 미안한데 나는 참석을 못하겠다. 이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정직하고 솔직한 거. 그러면은 이제 리더 하시는 분 쪽에서는 당사업 집회 그다음에 서명운동 전해철한테도 당연히 가시겠죠. 그분께서는 그러냐? 그래 너는 당신은 그쪽으로 길을 잡으셨으면 열심히 하셔. 그래서 당 안에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의 파일을 많이 키워주시고 대의원들을 최대한 많이 설득해서 15,000명쯤 된다는데 15,000 대의원을 최대한 많이 설득을 해서 돈에 팔려서 임종석한테 전해철한테 붙었던 대의원들도 뒷돈 준 거는요 영수증도 없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쓱 무시하면 되거든요. 입 싹 씻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대의원들을 우리 지사님을 지지하는 쪽으로 많이 돌려 세우셔. 이렇게 하면서 멋있게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딱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 아줌마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번처럼 그렇게 이재명 죽이기에 주범은 문재인이다 이렇게 또 자기가 혼자 피켓 준비해와가지고 이거 갖고 막 설치는 분들이 오늘 집회에 또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리더 하시는 분 분위기로 봐서는 진짜 정말 일신 우일신 일진 우일진 일진 깡패 일진만이고요. 하루 일진 앞으로 나아갈 진 새로울 신 그렇게 진짜 너무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잘난 사람이야 이거 분위기가 아니라 진짜 리더십이요. 진짜 리더십으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근데 그렇게 무슨 이거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 죽이기의 주범은 문재인이다. 이거 갈라치기 작전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은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고 노무현 문재인이 삼성 앞잡이들이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죽이기의 주범은 문재인이다. 이거 하고가 작전 세력 갈라치기 이관계 요쪽에 레파토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뭐 유시민을 씹을 때도 뭐 김대중을 욕을 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갖고 막 씹으면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와 옌병 그거 다 작전 세력입니다. 그러고 선당 후사 이러면서 선당 후사는 옌병 우리가 지금 이재명 지사님이 민주당에 있으니까 민주당인 거고 만약에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이재명 지사님이 민주당 탈당하겠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니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탈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건 이재명 지사님이 지난 대선 전에 차차기는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신 것 같고 이제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뭐 그 법원 앞 집회는 하지 마라 이거를 지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법원 앞 집회에 안 간 거는 제가 좀 등신 같았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님이 언제 출마하실 거냐 이거에서 결정을 하시는데 만에 하나 다음 대선 다가오는 대선에 출마를 만약에 안 하신다 후보 경선에 안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난리를